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뇌성마비에 대해서 이제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뇌성마비라는 것은 정의로 보게 되면은 발달하는 fetal infant brain, 즉 임머추어한 브레인에 non progressive한 디스터번스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헤모리지죠. 헤모리지 같은 것이 생겨서 그 이후에 이제 애가 이제 브레인에서부터 머스큘러스켈리탈 시스템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키도 크고 머스큘러스켈리탈 근육도 크고 하면서 무브먼트와 포스처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일련의 증상이 있는 그런 그룹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든 간에 결국은 이제 한 만으로 한 2세 이전에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갖고 걷는 거나 활동하는 거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모두 세레브럴 팔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가 결국은 이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소아정형외과는 또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수평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뇌성마비라는 것은 그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그러한 질환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자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대표적인 것은 이제 걷는 겁니다. 뭐 손을 쓰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걷는 것이고, 고거를 이제 그로스 모터 펑션이라고 그래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1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장애가 없는 경우고, 2의 경우에는 뭐 보통은 괜찮은데 쪼끔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조가 필요한 경우, 보조기라든지, 3의 경우에는 일단 보조기 어떤 보조가 있어야지 걷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의 경우에는 일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5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목도 못 가누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렇게 나이별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근육이나 뼈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릴 때는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을 때는 기능이 괜찮습니다. 근데 크면서 결국은 내추럴 코스가 쪼끔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어릴 때는 잘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조기를 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워커를 잡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형외과의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 주는 거고요. 뭐 간혹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GMPC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의 타겟이 바뀌는데, 걷는 환자들 이제 1 에서 3 까지는 걷는 것을 좋아지게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잘 걷는 친구들은 계속 물리치료하고 뭐 보톡스도 하고 이러다가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은 좀 잡아 줘야겠다.' 하는 싱글 이벤트 멀티 레벨 서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걷는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물리치료를 해서 세우고 워커라도 잡아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고럴 때는 인제 나중에 또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필요한 거는 좀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스테이지드 멀티 레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쯤 돼 갖고 잘 못 걷는 친구들은 이 AB 덕터가 약하다 보니까 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거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점점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은 즉 4나 5에 가게 되면은 스콜리오시스까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GMCS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보여 드릴 거고요. GMPS 레벨 1은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편마비의 경우에 이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요. 풋드롭만 좀 있는 경우, 까치발 아니면 점핑처럼 걷는 경우, 그다음에 아주 심하게 다리가 이제 완전히 획 돌아가는 그런 편마비가 있겠죠. 그래서 GMPS 1에 해당하는 것은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발의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이 까치발을 한다는 것은 즉 앵클 플란타 플렉서, 이 게스트로네미우스와 솔레우스로 이루어지는 요 트라이셉 슈레가 뻣뻣한 경우입니다. 근데 게스트로네미우스가 디스탈 피머에서 오리진을 하니까요. 이렇게 디플렉션을 했을 때는 앵클이 올라가는데 디익스텐션을 했을 때는 안 된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게스트로네미우스만 문제가 있고, 디플렉션을 했을 때도 안 된다. 그때는 솔레우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런 실버 스큘 테스트를 통해서 게스트로네미우스만 할지 아킬레스 텐던에서 세 개를 다 늘려줄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헤미플레지아는 힐코드 랭스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늘려줘야지 근육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랭스닝 길이도 늘어나고, 이제 대개 또 헤미플레지아는 근력이 좋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 텐더에서 랭스닝을 해줘도 레버암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치발만 잡아줘도 무릎이 이제 풋 클리어런스가 잘 안 돼, 스탠스 페이지에도 이렇게 플렉션 케이스가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GMFC 레벨 2에 가게 되면은 편마비에서는 아까 보았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펠비스도 돌아가고 힙도 돌아가고 무릎도 고정돼 있고, 이 대개는 이제 발에 심한 변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스테오토미나 랭스닝 같이 해주고, 특히나 이제 앵클 쪽에서 이제 바로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 페이지, 즉 앵클 플란터 플렉션을 하는 티비알레스 포스티리어 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스탠스 페이지, 즉 서 있는 동안에 힐 바로스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티비알레스 포스티리어를 이렇게 잘라갖고 에위덕 이버전을 시키는 페로니스 브레비스 쪽에 트랜스퍼를 해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스윙 페이지, 즉 앵클 돌시플렉션이 돼야 되는 순간에 바루스가 되는 경우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메인인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를 잘라서 큐브에드에다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헤미플레지아가 있어갖고 까치발도 하면서 발도 많이 돌아가고,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펠비스도 많이 뒤로 빠져 있고요. 수술 후에는 괜찮지만 수술 전에 보면 펠비스도 뒤로 빠져 있고, 걸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펠비스도 뒤로 쭉쭉 빠지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즉 발에 대한 컴펜세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발만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보게 되면 펠비스랑 로테이션, 펠빅 로테이션, 앵클은 뭐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요. 이렇게까지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게이트 애널리시스를 해 갖고 어디를 수술할지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이 다이플레지아는 이제 헤미플레지아는 결국 한쪽 팔다리지만 다이플레지아는 양쪽 다리가 문제가 있는 경우죠. 물론 팔에도 어펙션이 있기는 하지만 다리 쪽이 메인이 되는 경우고, 이 다이플레지아는 여러 개의 머슬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스트롱네미우스, 햄스트링, 소아스 여러 가지의 머슬, 그리고 이제 변형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게 되고요. 티비아, 피머까지도 변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개 이 에이비덕터가 약하면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키가 확 크는 시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릴 때는 게스트롱네미우스가 이제 까치발 좀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무너지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매년 생일마다 수술을 하게 되는 벌스데이 신드롬이 생기는데, 요걸 갖다가 막기 위한 것이 이제 싱글 이벤트 멀티 레벨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즉 쭉 크는 걸 보다가 꼭 필요한 시점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해 주게 되는데요. 이 멀티레벨이라는 것은 결국 소아스, 뭐 렉투스, 햄스트링, 게스트롱네미우스 여러 가지 근육을 갖다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을 랭싱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게이트 애널리시스를 해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면 또 재활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 수술하니까 페인 컨트롤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걷는 친구가 들어와서 기부스 수술하고 이제 양쪽에 기부스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한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일으켜서 세워서 2주 안에 보조기를 하고 걸리는 걸 하고 최소 1년 정도 재활을 해야지 기능이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SAMLS의 기본 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근육에 어느 것이 역택션이 되어 있나 보려면 이제 피지컬 리그즘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테스트를 해 갖고 pelvis를 뉴트럴하게 놨을 때 이제 힙 플렉션 컨트랙처가 나타나는 경우, 반대로 이제 스텔리 테스트라고 뒤집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힙 플렉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아스를 랭스닝 해 주는데요. 되게 이제 요 옆에 이제 피모랄 러브가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소아스라는 것이 결국은 레서 트로칸터에 붙습니다. 근데 이제 레서 트로칸터 쪽에서 이거를 늘리게 되면은 위크니스가 심해져서 걷는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게이트 이니시에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 트로칸터에서 늘리는 거는 되게 못 걷는 친구들한테서 하게 되고, 걷는 친구들은 이렇게 팔벽 브림에서 인트라머스큘러해서 텐던을 갖다가 리세션을 끊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걷는 친구들 보게 되면 어덕션 컨트랙처가 심해서 이렇게 시저링처럼 이렇게 걷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어덕터 릴리즈를 할 때 걷는 친구들은 또 요걸 너무 많이 해 주게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는 AV 덕터가 쪼금씩은 약한 상태에서 요게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다리를 벌리게 되는 어 에이비덕션 게이트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랭스윙은 하지 말고 힙니 익스텐션을 해서 45도 정도까지 벌어지게 해 줘야 되고요. 무릎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데에 대한 햄스트링이 이제 스파스틱하면서 리플렉션 게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거는 이제 SLR이나 팝을 보게 되는데 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올렸을 때 익스텐션이 더 이상 안 되는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5도 정도가 안 되게 되면은 45도 이제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제 랭스닝을 해 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랭스닝은 좀 마일드한 컨트랙트에서 하게 됩니다. 더 마일드하게 되면은 이제 보톡스를 할 수도 있고 햄스트링 랭스닝 요게 좀 심하게 되면은 이제 머슬 트랜스퍼를 하기도 하고 아주 심하면은 이제 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게 이제 결국은 서지컬 도즈라고 해 갖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랭스닝은 5 도에서 10 도가 넘어가게 되면 별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텐던 트랜스퍼를 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늘리면 또 위크니스가 오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은 좀 심하다 보니까 트랜스퍼를 하고 왼쪽은 햄스트링 랭스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펴지는 거를 좀 좋아지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트랜스퍼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손이 많이 가는 수술이고요. 요거보다 심하게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쪽뿐만이 아니라 렉투스까지 이제 스티프하게 되면은 고때는 렉투스라는 거는 결국 힙 플렉서랑 니 익스텐서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니 익스텐서를 갖다가 니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 힙이 들리게 되는 요런 게 되게 되고 요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서랑 플렉서가 같이 스파스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니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다 안 되게 되는 요런 스티프한 게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쪼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렉투스를 갖다가 니 플렉서로 햄스트링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 주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머슬을 건드리게 되고 머슬을 건드리면서 위크니스 요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뻣뻣한 근육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트랜스퍼를 해야 되냐. 머슬 길이가 짧은 거냐. 근데 이제 무릎이 이제 플렉션 되는 애들과 하이퍼 익스텐션 되는 애들을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머슬을 갖다 길이를 재 봤는데요. 길이 자체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CP라는 것이 근육이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슬 파워와 머슬 간의 상호작용하는 코어디네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이플레지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머슬 위크니스도 심하기 때문에 요 아까 헤미플레지아처럼 이제 힐 코드 랭싱을 해 주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약한 근육이 레버암이 길어지면서 잘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스트레이어라고 해서 게스트로네미우스만 요렇게 랭싱을 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 다이플레지아는 이 앵클 플란터 플렉서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요렇게 잘 안 하는데 이 아킬레스 텐던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늘리게 되면은 앵클 플란터 플렉션이 안 되면서 잘 못 걷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라우치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데 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TAL을 많이 텐던 아킬레스 랭스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크면서 이제 점점 약해져 갖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게스트록네미우스만 늘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피머 안테 버전이 증가하면서 인투행을 할 수가 있고요. 티비아 쪽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아우터행을 할 수가 있고 발은 이제 까치발 때문에 발이 무너지면서 발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보시게 되면은 피머가 이 환자는 안테 버전이 증가되어 있으면서 티비아도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예, 4도로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머와 티비아를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왼쪽이 인토행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정상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제 CP 환자들은 이 머슬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 레버암이 쪼끔이라도 이상하게 되면은 이 힘이 적절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경우에는 각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고 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트라이셉 수레가 앵클 플란터 플렉션을 할 때 레버암이 잘 전달이 돼서 푸시오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스테오토미나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칼카넬 넥 랭스닝 오스토미는 이제 조인트를 프리저빙 하면서 요 본블럭을 이용해서 칼카넬 피치도 잡아줄 수 있고 에이비덕션도 교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페로니우스 롱구스의 워킹 렌스가 길어지면서 앵클 플란터 플렉션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조인트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퓨전이 낫고요. 예, 이러한 수술들이 사실 GMCS 레벨 3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은 됩니다. 근데 3에 가게 되면 중요한 것이 힙이 AB 덕터가 약하다 보니까 힙이 점점 빠지고요. 이게 50%가 되면 그다음에 매년 2에서 5%까지 빨리빨리 증가를 합니다. 빨리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랭스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GFC3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 텐던 랭스닝에 의한 크러치도 오지만 앵클 플란터 플렉스가 약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크면서 이제 크러치 게이트로 오게 됩니다. 이 크러치 게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무릎 구부리고 발 푸시오프도 잘 안 되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러한 경우 이제 결국은 이제 텐던 랭스닝도 함부로 못 하죠. 그렇게 되면 위크니스 있는 머슬이 더 약해지다 보니까 오스테오토미로 잡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머를 갖다가 익스텐션 오스테오토미를 해 가지고 니 익스텐션을 해 주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기능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빠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오스테오토미를 치게 되면 문제가 여기를 익스텐션 해 버리게 되면 요 웨이트 베어링 서페이스가 바뀌면서 이제 이 디포미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냥 익스텐션만 하는 게 아니라 쇼트닝 하면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 주게 되는데요. 반면에 요 경우에는 이 디포미티는 적은데 익스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쇼트닝 때문에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 파텔라 텐던을 꼭 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스티프니 같은 이 햄스트링과 렉투스가 같이 스파스틱한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레벨 4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거의 못 걷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힙이 더 메인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 나이에 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리컨스트럭션 오피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게 넥 셰프트 앵글이 이렇게 버티컬하다 보니까 넥 셰프트 앵글을 줄여주면서 로테이션도 잡아주고 요때 생긴 펠비스에 대해서도 디포미티를 갖다가 되게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트리라데이트 카틀리지를 갖다 힌지로 하는 이런 드가우스토토미로 컬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레벨 5가 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거의 이제 혼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힙이 좀 이상하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빠져 있고 한쪽은 에이비덕션돼 있고 그래서 한쪽은 바리제이션 해 주면서 한쪽은 또 텐서파스타를 릴리즈해 줘야 되는 윈드스왑 디포미티가 있고요. 또 이렇게 빠진 다음에도 빨리 이제 인지가 안 돼 갖고 빠져 갖고 관절이 다 다른 다음에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넣을 수가 없어서 리섹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프록시말로 올라가고 페인도 사실은 이렇게 잘라내도 거의 대부분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발구스를 쳐 주는데 이 페인은 안 아파서 좋을 수가 있는데 헤드가 이렇게 벌키하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발구스를 해 주면서 헤드를 갖다 제거해 주는 발구스 리섹션을 해 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이 4 건 5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힙도 문제지만 힙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스콜리오시스를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로스 스퍼트인 어덜레센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요때만 해도 이제 플렉서블 하거든요. 근데 한 1-2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플렉서블 하지도 않고 교정도 안 되고 펠비스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클로즈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펠비스까지 틀어져 갖고 여기까지 수술하는 경우에 사진은 보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L5-S1이 워낙 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해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되게 엎드려서 크롤링을 하거나 몸만 이제 뒤집는 친구들인데 그걸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소아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잡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10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이제 스콜리오시스가 심해지게 되면은 과연 이거를 갖다가 성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루잉 로드 해 갖고 클 때까지 이렇게 좀 끌어간 다음에 퓨전을 할 것이냐. 플렉서블한 경우에는 사실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아주 조기에 스티프한 경우에는 요렇게 그루잉 로드를 하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 번 수술하는 문제가 있어서 되게 CP 친구들은 한 10 살만 돼도 보통 한 번에 퓨전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리뷰를 좀 했는데요. 결국 이제 CP라는 것은 이제 나이와 기능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예, 태어나서부터 스켈레탈 머추레이션까지 같이 척추에서부터 발까지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요람에서 부동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어린이 병원이 아니면 사실 대개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뇌성마비 환자가 이제 다쳐서 부러졌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 환자를 갖다가 빨리 이걸 빨리 해줘야 되냐, 원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을 가끔 제가 받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지마비로 보이고 뭐 아세토이드라서 아주 심해 보이지만 시인의 뭐 배우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러진 게 빨리 수술을 해갖고 빨리 재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기능이 이 되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워커 잡고라도 좀 걸었는데 한번 부러진 다음에 아예 휠체어가 됐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그 굉장히 어렵고 광범위한 내용을 쉽고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건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따로 지금 창에 올라와 있는 건 없는데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직접 나오셔도 되고 창을 통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선영 교수님, 그리고 조우람 교수님, 박호영 교수님, 우리 소화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 박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선영 교수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어, 이게 세레브럴 팔시가 어떤 하나의 디지즈가 아니라 굉장히 브로드 스펙트럼한 그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공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코멘트를 제가 뭐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요즘에 좀 궁금해했던 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은 그 예전이랑은 달리 이게 보톡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보톡스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톡스를 반복적으로 만든 게 오히려 머슬 위크니스를 초래한다는 이런 그런 에비던스들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퀄리너스 때문에 보톡스를 많이 맞은 아이들이 나중에 수술을 했을 때 보톡스를 안 맞고 치료하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 수술 후에 어떤 결과 그 예후 이런 게 좀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게스트롱네미우스 요새는 재활의학과에서도 보통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막 하지는 않고 햄스트링까지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글쎄 수술할 때 제가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CP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레이드가 있고 GMFCS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하는 그 목표가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못 걷고, 이렇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애들은, 물론 이제 그게 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상기 쪽에도 결국 같이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하기 쪽에만 좀 속해 있는 것 같고 또 환자군의 특성상 이게 몰리는 병원에만 되게 몰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병원에서 제가 CP 애들 환자 상기를 뭐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뭐 타입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상기는 또 뭐 환자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 같고 소화하시는 분들은 상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코워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한 환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팀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척추 같은 경우도 소아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척추하시는 분이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은 하나인데 분야가 또 여러 개가 인발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일단은 스파인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서요. 네, 어, 그래서 스콜리오시스는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화하고 그다음에 스파인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상체의 경우에는 사실 헤미플레지아의 경우에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이플레지아는 사실 별로 적응은 되지가 않고 헤미플레지아의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요 디포미티를 이제 텐던 트랜스퍼로 잡아준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김혜원 선생님이 좀 많이 하시고요. 그 재활도 이제 펑셔널 슈라이너 호스피탈 걸로 이제 이빌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손 쪽을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사실 제 경험 중에 한 명은 이 트리플레지아라서 워커 잡고 하는 친구라 손을 잡아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친구긴 했는데 이 보호자가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워커를 못 잡는다고 그걸 어떻게든 좀 작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돌아가게 그래서 텐던 트랜스퍼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얘가 워커를 잡고 참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건 대상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들도 지금은 그런 좀 인디케이션을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트리플레지아 환자 같은 경우에서도 한쪽을 갖다가 좀 쓰게 해주면은 그래도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헤미플레지아 말고도 손은 수술할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감사합니다. 어디 저기 우리 박호인 교수님, 조우람 교수님 혹시 계시나요? 박호인 교수님이나 네, 그러면은 네. 잠깐만 이거 한번 아, 음. 네. 아니, 어, 질문 올라와서요, 교수님. 네네네. 네네. 질문 우리 예, 전공의 선생님, 예, 예, 제가 봤습니다. 네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게이트가 머추레이션 되는 게 한, 티피컬 디벨롭먼트에서 한 6살, 7살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이 피머 톨전이나 티비아 톨전이 머추레이션 되는 게 한 8살 정도로 보다 보니까 한 6살에서 8살을 갖다가 CMLS 를 기준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CPA들이 되게 발달이 늦다 보니까 6에서 8세가 돼도 어 뭔가 조금 아직 머추레이션이 덜 됐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저는 6에서 8세로 딱 정하지는 않고요. 6에서 8세라도 보조기 하고 그냥 잘 걷고 얘는 어차피 지금 하면 한 번 나중에 더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늦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텍스트북은 6에서 8세인데 저는 끌 수 있으면 한 9세까지도 조금 9세, 10세까지도 조금 더 보면서 지켜보긴 합니다. 근데 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환자를. 근데 엄마 언니들은 확실히 좀 알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제가 아무리 차팅을 해도 잘 몰라서 보호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최근에 뭔가 좀 기능이 잘 못 걷는 떨어지는 기분이 드냐. 그러면 이제 부모나 이제 그 계속 보는 물리치료사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뭔가 애가 좀 힘에 부처하는 게 보인다. 그거를 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이랑 같이. 좀 어려운 것 음, 같습니다. 수술 시기 결정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박호연 교수님과 조우람 교수님 따로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네, 저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원효 교수님, 어, 네, 네, 예전에 그 CP 환자 꽤 많이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뭐 좀 좋은 코멘트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희가 모시기 어려우신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시고,
저기 끝까지 이렇게 질의응답 잘 해주신 우리 박건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